옐카!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 3 샤신 레드데민 류블루와 함께하는 축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은 샤신이 아니라 모샤르트 샤토베. 이 가발이요. 예. 지난 누누짱 영예 꼴찌. 네, 꼴찌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고요. 네. 아니 근데 진짜 네. 월드컵의 그 중차대한 경기가 평가전에 밀린 작금의 현실. 우리 사회에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자기 양심을 굳건히 지키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살았음에도 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양심수라고 일컬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양심수가 된 것에 대해서 전혀 하늘을 우러러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을 뿐 아니라 저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제 양심을 걸고 이러한 일들을 반복할 것을 여러분들 앞에 재천명하는 바입니다. 네, 순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중요할 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통기타 하나 갖다 주세요. 샤피추님 우리 노래 하나 하시게. 약간 샤피추를 끼운다고. 아니 그런데 제가 이 가발 써야 된다고 그래서 저 웬만하면은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던 축구 선수가 김주성 선수예요. 야생마. 그래서 이왕이면은 김주성 룩으로 좀 해줘라. 그랬는데 누누짱 스페셜 축구 이야기 3탄인데요. 오늘 누누짱 주제는 무엇이냐? 드디어 K리그가 팬들 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K리그 개막 특집 K리그 단일 시즌 역대 최고의 팀은 어디인가? 우리 유블루의 선택은? 제가 가장 최근 걸로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2018년 전북 현대를 들고 왔습니다. 야! 저는 양심 없습니다. 오늘 제가 꼴등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하지만 제가 확실합니다. 전북 왕조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 강희대제의 마지막 시즌이며 32라운드의 우승을 결정지었던 결정적인 팀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전북 현대가 지난 시즌 우승을 했지만 지난 시즌보다는 2018년이 피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류블루의 모두 발언. 네. 2018 시즌 전북 현대가 짱이다. 레드제미.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저의 픽은 이 무서운 아이들.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무서운 아이들. 1999년 수원 삼성 블루윙스입니다. 20세기로 가면 위험한데. 하지만 K리그의 이런 강력한 악센트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굉장히 옛날인데 지금 봐도 굉장히 이 팀은 젊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새로운 피 수원 삼성 블루윙스. 1999년 수원 삼성 블루윙스. 사실 1999 시즌은 K리그 역대급 흥행이 이루어졌던 시즌이기도 하거든요. 예. 자, 지난해 꼴찌 명예의 복을 노리는 우리 양심수 샤신의 선택. 저의 형기는 더 연장돼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다시 양심수가 돼도 좋고 그런 의미에서 저의 선택은 역시 좀 옛날입니다. 2003년 성남 1화가 저의 선택입니다. 좀 위험한데. 네, 일단 2018년에 비하면은 우리 둘은 매우 옛날이에요. 네. 그렇죠? 2003년도 벌써 뭐 거의 17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수원은 요즘 세가 많이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수원이 the most popular team 인 K리그. in K리그, in Korea, in South Korea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원의 이 파퓰러한 부분이 특히 그 99년 전설적인 그 수원 팀은 많은 또 통계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 사실 수위를 차지했던 적이 많은 팀이에요. 네. 이 팀이 역대 최고의 팀이 어디냐 물었을 때 그래서 사실 이 팀은 옛날 팀이지만 그래도 좀 가산점이 있을 거다. 근데 저는 사실은 성남을 선택하게 되면 또 양심수가 될 수 있으나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양심수가 되겠다라는 것을 재천명하는 것입니다. 예. 샤신의 선택은 2003년 성남 1화 천마축구단이었습니다. 자, 이제 샤신. 예. 아쉽지만 가발을 벗으시고. 아니 이거 그냥 쓰고 벗으면은 쓰는 게 나은데? 아니 지금 머리 다 망가졌어 이것 때문에 내 칠해 다시. 예. 그냥 쓰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해졌어 더. 그러면 왜 우리 팀이 짱인지
위에서부터 거슬러 옛날부터 거슬러 올라와 볼까요? 예, 99년 수원. 위 맞습니다. 위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맞고요. 그걸 또 그렇게 만든 또. 아. 일단 지지난번 눈웃장에서 제가 하나 또 교훈을 얻었죠. 역시 한준희 위원님을 따라가면은 최소한 미끄러지지 않는다라는 거. 타이틀.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초심이었어요. 역시 축구는 결과의 스포츠 아닙니까? 타이틀입니다. 1999년 슈퍼컵, 대한아지컵, 아이다스컵, K리그 다 이겼습니다. FA컵은 대한축구협회 주관이기 때문에 그 해에 벌어진 프로축구 주관 모든 대회 다 이겼습니다. 그 전해 98년 K리그도 이겼죠. 5개 대회 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전무후무한 기록이고요. 역사적 가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1999년 수원. 왜냐하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인기 있는 구단. K리그는 지금도 약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지만 축구에만 매몰되는 약간 그런 모습이 많죠. 수원이 나타나면서 축구도 잘하고 팬도 많은 팀이 거의 처음으로 나온 게 아닌가. 네, 그런 면에서는 K리그 팬 문화를 만들어감에 있어서도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력도 있고 인기도 있는 팀의 최초 출연. 사실 다른 팀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매우 기분 나쁩니다. 제가 할렐루야 팬으로부터 출발해서 83년 원년 우승팀. 네, 할렐루야는 근데 금방 이제 없어졌잖아요, 팀이. 그러면서 제가 대우 팀으로 저의 이제 응원팀을 바꿨어요. 할렐루야 선수들이 대우와 포철로 양쪽으로 붙었죠. 네, 근데 이분 팀이 우승할 때 사실 뭐 그거 아니었더라도 수원이 우승 자격은 충분했습니다만 그 대우에서 뛰었던 그 샤샤 선수 그 막판에 그 신의 손골 넣고 말이죠. 아, 그게 그 해구나. 그게 챔피언 그거죠. 결정전. 챔피언 결정전 이제 2차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이미 97년에 대우가 3관왕을 했었어요. 네. 아니 물론 4관왕은 여기가 유일하긴 해요. 그런데 뭐 엄청나게 뭐 이런 일이 처음이고 뭐 신선하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약간 좀 제가 또 김주성 선수의 대우 팬으로서 부산 대우 로열즈 말씀을 하시니까 잘하는데 인기까지 있는 팀은 사실은 김주성, 안정원 그렇잖아요. 그 너무 이 사실을 좀 너무 좀 유리하게만 이제 네. 자의적인 해석 아닌가.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성 아닙니까?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수원은. 거기서부터 수원의 문화가 시작을 했습니다. 수원이 문화를 만들었다면 할렐루야나 대우는 한국 땅에 축구를 만든 팀들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거를 그렇게 경시할 수 그죠. 없는 홍콩으로 거예요. 선수 유출되는 걸 막으려고 K리그를 시작하셨던 팀들이 있어요. 왜 그러세요? 네. 지금도 빅버드에 가잖아요. 저는 뭐 수원 팬은 아닙니다만 수원에 가서 빅버드에 가면은 볼거리가 있는 거예요. 빅버드는. 기본적으로 서포팅만 봐도 쏠쏠한 재미가 있어요. 맞아요. 네, 인정. 쏠쏠한 재미가 네.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경기력까지 더해지면 플러스 알파로 승리까지 더해지면 최고의 현장 체험이 되는 거죠. 최소한의 이 재미는 보장한다. 빅버드가. 1999년 수원. 아니 그때 선수들도 얘기를 해야죠. 선수는 우리 대한민국 축구 팬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방금 말씀하신 샤샤 부산에 와서 잠깐 활약하다가 수원에 와서 만개를 했죠. 우승했습니다. 그 샤샤가 좀 이따 성남에도 나와. 그죠. 성남에도 나와요. 그 뒤에 성남으로 가죠. 네. 네,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샤샤가 우승을 6번 했더라고요. 네. 한국에서. 샤샤가 있었고 서정원 날쌘돌이 서정원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제가 왜 이런 제스처를 하냐면은 이 제스처 자체가 우리 이 머리에 가슴에 너무 남아있는 모습들인 거예요. 그런 선수들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제 머리에는 가발밖에 없어요. 뭘 머리에 남아있어요? 지금 근데 샤신 머리가 약간 조선시대 가채 같아. 뭐 고종수도 있었고요. 양쪽 풀백 와우 역대급입니다. 신홍기 이기영 장난 아니었죠. 장난 아니었죠. 쓰리백이었어요? 포백이었는데 포백인데 그렇게 공격적인. 그렇죠. 양쪽에 있는 풀백들은 뭐 거의 이 말벅지 4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벅지 2개씩 양쪽에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뭐 쉼없이 오버래핑을 했고 골키퍼가 또
2002년 영웅 이훈재 선수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기부 감독 밑에 코치가 최강희 박항서. 그때는 몰랐죠. 이분들이 이렇게 될지. 놓고 보면은 우와 이런 소리가 나와요. 아, 99년 그 팀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예. 이런 팀은 뭐 수원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얘기했다기보다는 감탄사만 많았어요. 우와, 보니까 우와, 지금 보니까 역시 벗고 할래. 매 방송마다 전략을 달리하시는데 오늘은 감성, 감탄 전략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냥 우화밖에 없어요 오늘. 우와. 이 2003년을 제가 꼽는 가장 큰 논리적 근거는 환경에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냐? 이때가 제가 평가했을 때는 지금 이 전북 왕조 시대나 또 이 90년대 시대보다도 사실은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K리그에 많이 운집해 있었을 당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때 김도훈, 도도, 마그노의 엄청난 득점왕 경쟁이 있었던 거는 모두 기억을 하실 텐데 도도는 4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18호 골로 지난 주말 득점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득점 1위를 달리다 도도에게 선두를 내주긴 했지만 마그노 역시 최고 공격수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국내파의 자존심 김도훈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16골로 득점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인공들인 도도 선수와 마그노 선수는 브라질 A 대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그노 선수는 컨페더레이션스컵도 출전을 했던 선수고 도도 선수는 그 유명한 에피소드 있어요. 한때 호나우두 선수와 투톱으로 프렌들리 또 평가전들을 치렀던 선수예요. 그 브라질 대표로 골도 넣었어요. 도도 선수는. 지금 우리가 이런 선수 데려올 수 있습니까? 이런 선수 데려오려면 뭐 수백만 달러로도 쉽지 않죠. 지금은. 요즘은 브라질 주리그의 선수들 보통 뭐 주리그 득점왕 뭐 아니면 뭐 3부 리그에서 잘했다 아니면 2부에서 괜찮게 했다 이 정도면은 사실은 좋은 기사 보도 자료 내고 데려오는 게 최근에 사실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에 비하면 이때는 최소 브라질의 1부 리그에서 주전으로 뛰었든지 아니면 최소 브라질에서 한두 번이라도 연령별 대표를 했든지 그게 거의 마지노선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 저의 논리적 근거는 이때는 K리그가 특히 외국인 군단에 있어서는 이 정도로 호황이었을 때가 없었고 그게 이제 브라질이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좀 무너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지금은 그게 가당치도 않고 그런 선수들이 한국에 밀집돼 있었는데다가 멤버들이 2002 영웅들도 좀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K리그를 그때까지 수놓았던 또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상당수 밀집돼 있었던 리그에서 성남이 이 상황에서 2위권과 18점의 승점 차를 내면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그런데 성남이 사실은 이때 27승 10무 7패를 했어요. 10무 승부 7패를 했다는 건 이때 44경기 아주 경기 수도 많았거든요. 10무 승부 7패라면은 성남이 이 정도를 갖춰놓고도 사실은 한 경기 한 경기 풀어가기는 쉽지 않았다. 그만큼 다른 팀들이 셌다. 강했다. 성남을 잡을 수도 경기별로 보면 성남도 한 골 차승 이런 게 꽤 많거든요. 그렇게 다른 팀들이 성남을 충분히 괴롭힐 수 있었던 상황에서 91점으로 18점 차이 우승했으면 이 팀을 꼽는 저의 이유를 아실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윤정환, 김대휘, 박남열, 박충균 이런 선수들이요. 주전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매우 놀랍죠. 윤정환 선수는 사실은 조커로 많이 활용이 됐고 공격 포인트도 이 레알 성남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베스트 11이 누구였어요? 베스트 11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비는 전재호, 이사빅, 김현수, 이기영이었고요. 그리고 미드필드는 이성남, 데니스, 신태용, 김우재, 이리네 선수가 공격 포인트가 9득점 5도움입니다. 이린의 공 너무 잘 쳤어요. 그런데 또 앞에는 김도훈, 샤샤 거기에 이제 공격 라인에 또 후보로 들어올 수 있는 선수가 황현석 선수도 있고 김대희 선수가 미들로도 갈 수 있지만 공격 라인에도 또 조커로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윤정환이나 김대희를 조커로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신태용 선수까지 고려를 하면 K리그에서 볼을 잘 다루고 역사적으로 볼을 정말 잘 찼다라고 하는 선수들이
다 집결돼 있었어요. 요 팀이 체감적으로 일단 굉장히 강한 느낌을 준다. 정말 2003년 성남이 왜 짱인지를 설명하는 샤신의 예. 아니 뭐 말씀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죠.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자, 제가 봤을 때 이 전북은 승점 86점이면 스플릿 이후에 최다 승점입니다. 그리고 2위와의 승점 차가 승점이 21점 차예요. 그리고 그 몇 라운드에 우승 결정졌어요? 32라운드의 결정이었어요. 스플릿이 들어가기 들어가기 전에 전에. 이미 끝나버렸어요. 심지어 경기당 승점 2.26점이에요. 아마 역대 가장 최고입니다. 역대 역대 최고입니다. 너, 역대 뭐 최고고. 둘이 짰어요? 아니, 저기 그게 아니라 뒷받침을 하고 있어. 사실은 저한테 지려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이게 모든 게 좀 녹아 있어요. 이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전북이 이때 러시아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의 선수들을 주축 선수들을 많이 보내고 이재성 선수가 시즌 중에 이적을 해요. 전북에서 유럽으로 간 첫 이적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 이재성 선수가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전북은 이재성의 팀이었다고 네. 해도 과언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김민재 선수는 부상당해서 거의 못 뛰다가 아시안 게임에 또 가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사실 김민재 선수가 많이 뛴 것 같은데 사실 최보경 선수, 홍정호 선수가 더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사실 주전으로 뛰지 못한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하면 86점을 쌓았다는 거. 개막전에 개막골을 이동국 선수가 넣고 우승을 결정짓는 골을 이동국 선수가 넣는데 이게 이동국 선수의 통산 300호 골입니다. 그리고 최강희 감독이 9라운드 강원전에 역대 최다승 211승 K리그 역대 최다승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전구단 승리를 했고요. 마지막 15경기 무패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이런 걸 했을 때 보면 전북이 냉정하게 보면 경기가 그렇게 재밌었느냐, 어포넌트, 그 상대가 강력했느냐 이런 게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전북이 밀고 갔어요. 아니요. 여기서 상대가 강했냐 안 강했냐 네. 그리고 경기가 엔터테이닝했냐 네. 스타일리시했냐 그렇지 않으냐 네. 그게 기억나지 않으면 안 되죠. 아니죠. 그거는 기억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술 점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술 점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미 전북은 보장돼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둘이 이제 연합을 해.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제가 오늘 시대가 비슷하잖아. 차근차근 준비했거든요. 안 됩니다. 왜냐면 전북은 괜찮아. 아 근데 나 그 2018년에 시즌 초반에 말컹이 진짜 챌린지를 완전히 씹어먹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네. 말컹이 K리그 클래식에서도 잘 통하는 그런 모습을 원에서도 잘 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김민재가 물컹하게 만들었죠. 물컹하게 만들었죠. 경남이 돌아오자마자 돌풍을 일으켜요. 첫 번째 전북을 만났는데 전북이 4대0으로 이깁니다. 그러니까 기억나요 그 경기? 네, 그게 챔피언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술 점수, 엔터테인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전북은 2018 전북은 2.26점 이깁니다. 전북이 왜 또 강한지 말씀드리자면 득점 1위가 말컹이 26골 넣습니다. 정말 많이 넣었어요. 2위가 제르치입니다. 24골이에요. 3위가 주니오 22골. 4위가 무고사 19골. 전북 선수는 언제 나와요? 문선민 14골 없습니다. 전북은 6위부터 6위 로페스 13골, 8위 이동국 13골, 9위 김실 11골. 그러니까 전북은 팀을 엄청나게 강했던 거예요. 말씀드렸던 이재성이 빠지고 이동국이 빠지고 김민재가 빠지고 송범근이 빠져도 전북은 누가 나와도 정말 강력한 화력을 보여줬고 이거는 전북이 모아온 정말 원기옥을 모아서 던진 거예요. 원기옥 자체가 아름다운 거지 예술 점수 상대 강합니다. 아까 두 분이 예술 점수 말씀하셨는데 예술 점수도 예술 사실 점수 몇 점? 훨씬 뛰어납니다. 10점 만점 몇 점? 9.5 정도는 더 줄 거예요. 제가 또 다 보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가슴이 쫙 내려가고. 38라운드 다 보고 네, 다 왔어요? 보고 왔는데. 네. 근데 하이라이트만 보면은 하이라이트 좀 긴 거. 제가 하이라이트를 다 본 뒤에 그래도 이것은 점수를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 딴 걸 다 떠나서 트로피를 외면할 수 없다. 저는 뭐 이 정도면 하겠습니다. 네. 예. 후반 막판까지 뒤지고 있어도 저러다가 뭐 동점 되겠지, 역전하겠지 이런 느낌을 줘요. 확실하게 전북은. 하지만 축구만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왜 있습니다. 이때 평균 관중 10,000명 넘습니다. 그 정도 쏟아붓고 지금 관중이 그 정도 수준이면은 이거는 저는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99년 훨씬 수원의 더. 평관은 몇 명이었습니까? 수원 평균이
지금 찾아보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네. 많았죠. 수원 편이 많았고. 저는 만화조는 뭡니까 진짜. 와. 구름같이 많았다. 운집했죠. 운집. 아까 아, 수원이 대단하긴 하죠. 지금까지 봐도 응원을 수원보다 잘하는 팀, 그러니까 팬들의 충성도, 팬들의 이 성적에 관련 없이 이 보내는 이 응원, 수원이 대단한 게 맞습니다. 근데 전북은 정말 모래상에서 쌓은 거예요. 이 11,000명을. 그러니까, 정말. 아니, 그 부분이죠. 과거를 알면은 지금의 그 11,000명, 15,000명, 심지어 평균 관장 1등도 했어요, 전북이. 2번 1등 했어요.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업적이거든요. 그런 거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는 축구를 이야기할 때, 축구를 기억할 때 항상 가슴으로 기억을 해요. 가슴으로 기억을 하고 특히나 또 여기서 세 분 모두 느끼셨겠지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기록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K리그는. 저는 많은데요, 여기. 99년 수원은 K리그 최초의 경기당 승점과 경기당 득점이 K리그에서 최초로 2점을 넘었어요. 제가 그것도 조사해봤는데. 자, 최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초. 그 대회에 있었던 대회 모두 우승. 이런 거 보면은 의미 부여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앞 시즌, 뒷 시즌 이렇게 보면은 경기 수 달라지고 뭐 지금 수원이 보면은 아디다스컵 대한아제컵 우승했는데 없어요 지금. 이런 걸 보면은 K리그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기록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전북이 하는 말 다 맞아요. 2018년에만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아니, 근데 그래서 제가 계속 감탄사를 내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기억되는 팀보단 난 가슴으로 기억되는 팀을 골라왔다. 가슴으로 기억하고 있기 제가 보니까 때문에 좀 전북이 정말 압도적인 그 왜 없습니까? 전북이 이 당시에 그러니까 경기당 슈팅이 8.3회인데 최고로 많은 팀이 5.6회인가 그래요. 아, 이득이? 네. 그 다른 팀보다 경기당 슈팅을 3개 더 날리는 거예요. 그 난사했구만 난사. 난사에 좀 많이 넣었습니다. 네. 75득점이에요. 네. 그런 걸 보면 이때는 전북이 나오면 재민이 형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도대체 K리그 슈팅을 많이 해야지. 전북 많이 합니다.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많이 넣습니다. 75골 넣습니다. 성남이 지금 44경기 했다고요. 네. 38경기 이 전북이 44경기 했으면은 더 넣겠죠. 저는 성남을 밉니다. 레드가 양심이 많이 올라왔어. 양심이 내가 볼 정말 때는 많이 올라왔어. 내가 볼 아니 근데 99년에 수원을 제가 제 팀이 아니지만 칭찬을 좀 하면은 정말 모스트 스타일리시 팀은 이 99년에 수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시즌에 3골, 4골, 5골씩 터트리면서 이긴 경기들이 꽤 많습니다. 다수입니다, 다수. 아탈란타네, 아탈란타. 아탈란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 수원이 정말 스타일리시했다는 거는 인정해요, 저도. 그런데 다만 이건 있습니다. K리그에서 수원이 59점 승점이었거든요. 물론 그 당시 승점 제도는 조금 다르긴 해요. 연장전 승리, PK 승리 뭐 이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이 2등을 했는데 당시에 47점의 승점이에요. 그러니까 수원하고 59점이니까 12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정규 리그에서 2위와의 승점 차는 저는 충분하진 않았다고 봐요. 그거에 비하면은 2003년의 성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라성 같은 2위권 팀들이 즐비한데 그 팀들과의 차이를 크게 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2018년 전북은 물론 엄청나게 강했던 건 사실인데 제 생각에는 2018년의 경쟁 세력들은 이 2003년의 성남의 경쟁 세력과 비교하는 거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리가 있다. 제가 그 레드가 지난 시간에 한 표현 비슷하게 해볼까요? 브라질 국가대표들이 막 뛰던 시절이에요. 브라질 국가대표들이 옵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시선을 좁혀서 1999년 수원과 2003년 성남과 2018년 전북 우승의 1등 공신은 누굽니까? 이 당시 성남에서는 이성남, 베니스 선수. 물론 이거 이러면 김도훈 감독, 김도훈으로 할까? 불정왕.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는 이성남 선수를 이때는 꼽고 싶어요. 아니 그
찐친이라고 하면서 계속 김도훈을 버려. 아니요, 김도훈 선수가 도도 마그노 이따마루 선수 떨고 낸 거는 진짜 엄청난 업적이에요. 근데 다만 이성남 선수가 이때 9득점 10도움을 하면서 김도훈 28득점 13도움, 이성남 9득점 10도움, 이린혜 9득점 5도움, 샤샤 8득점 9도움, 신태영 8득점 7도움, 이기영 3득점 4도움, 김대희 3득점 2도움, 황현석 5득점 6도움, 이사빅 2득점 1도움, 김현수 3득점 1도움.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김도훈 당시 선수가 28득점에 13도움이면은 9득점에 10도움인 이성남을 선택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렇긴 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김도훈 감독으로 하겠습니다. 김도훈 낙참. 김도훈으로 합니다. 자, 그 2018년에 전북은 누굽니까? 1등 공신이. 아까 이때는 보니까 이동국입니다. 이때는 이동국이에요. 이동국. 왜냐면 이동국 선수가 골은 제일 많지 않지만 시작과 끝을. 네, 시작과 끝을 했고 이때 정말 그 에이스들은 사실 이제 동생들이 해줘야 되는데 들고 나는 게 월드컵 뭐 이용 선수 다녀오고 그리고 김신욱 선수 다녀오고 이재동 선수 나가고 근데 이 틈을 다 메워준 게 사실은 이제 국내 선수들 로페즈도 있었지만 이동국 선수가 다 메워줬다 그런 틈을 그 이동국의 정말 마지막 볼거 물론 작년에도 잘했지만 그 시즌에 정말 한국 나이 마흔으로 포텐을 포텐을 터뜨렸다고 하면 좀 그렇죠. 예, 피날레를 장식했다. 한국 나이 마흔이었어요. 네, 한국 나이 마흔이었습니다. 그 류블루가 지난해부터 전략을 잘 써 인기 영합주의. 네, 아 그런 거 특히 네. 이동국주의, 아닙니다. 동국이주의. 그 우승컵 4개를 만든 1999년 수원의 에이스 대장은 누구였습니까? 축구적인 에이스는 역시 뭐 골을 18골 이동을 넣어서 뭐 골을 제일 많이 넣은 샤샤를 뽑아야겠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원은 가장 매력적인 팀, 스타일리시한 팀이잖아요. 가장 팬들이 많은 팀. 그런 면에서 보면은 고종수와 서정원을 꼽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고종수라는 축구적으로는 지금 막 태어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슈퍼스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서정원 선수는 사실 뭐 그렇게 출발점이 계기가 굉장히 밝은 계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논란을 일으키면서 스타스부르에서 이제 서울이 아니라 그때 덕분에, 이제 안양 LG였죠. 덕분에 그렇죠. 슈퍼매치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덕분에 슈퍼매치가 네. 만들어지는 그런 출발점. 이 시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다, 가장 매력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 고종수, 서정원 두 선수를 꼽는 게 가장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월에 K리그 2020 시즌 프리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샤시는 울산, 그리고 류블루는 전북. 일관성 있네. 레드재미는 서울. 서울? 저는 강원을 꼽았습니다. 자, 2020 시즌 여러분이 우승팀으로 꼽았던 그 팀과 오늘 눈웃장의 후보로 여러분들이 데려온 팀 맞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부터 할까요? 예. 저는 울산을 꼽았죠. 울산은 이청용, 윤빛가람 선수를 비롯한 스쿼드가 장난 아니잖아요. 여기도 축구 도사들이 많습니다. 네. 아까 뭐 신태용, 제가 김대희, 뭐 윤정환, 데니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여기도 뭐 장난 아니고요. 여기 뭐 또 볼 잘 다루는 사람들 더 있어요. 뭐 이근호 선수라든가 뭐 신진호 선수라든가 박주호 선수도 다 볼 잘 다루는 선수들이고. 그 수비도 뭐 윤영선, 불투이스, 그렇죠. 정승현 선수도 왔고. 김기희도 있고. 네. 예. 제 생각에는 전력적으로는 2003년 성남이 물론 레알 성남이긴 하지만 이 지금 울산보다 확연히 앞선다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2020년 울산이 엄청 센 거네요, 그러면. 엄청 센 거죠. 오. 그러니까 제가 전북 같은 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만은 울산이 한번 이제는 왕위를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야. 얘기를 한 거죠. 굉장히 센 건데 그럼에도 만약에 외나무다리 정말 중요한 토너먼트 같은 맞대결 승부에서 붙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아직까지는 2003 성남. 이게 감독 김도훈과 선수 김도훈의 대결이거든요. 그렇죠. 선수가 이기네요. 선수 쪽에 좀 더 아직까지는 점수를 주고 싶고 왜 그러냐면 그게 꼭 김도훈이라서가 아니라 지금 이 울산은
멤버 자체로는 지금 21세기 우리 K리그 팀들 가운데 굉장히 좋은 멤버를 갖춘 거는 사실이에요. 지금 2018년 전북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전북과 비교해도 이 울산이 그렇게 맞습니다. 떨어져 보이지 않잖아요, 결코. 그런데 이제 단 하나 중요한 길목에서 만나면 그 성남에게 그래도 한 표를 던지고 싶다. 이 울산은 아직 승부욕이라든가 정신력이라든가 중요한 승부 길목에서의 승부 호흡 같은 게 검증되지 않았다. 어찌됐건 그 이미 검증된 그 성남은 어떤 결정적인 승부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좋았던 팀이라고 생각해요. 2003 성남은 검증이 확연하게 돼 있는 팀이고 지금 이 2020 울산은 아직 좀 지켜봐야 될 팀이고 그런 네. 의미에서 2003 성남. 자신의 결론은 감독 김도훈은 선수 김도훈에 아직 한참 못 미친다. 진짜 울산 못 가. 자신의 속내. 자, 이제 40살 이동국과 42살 이동국의 대결. 이거는 아주 쉽습니다. 네. 2018년이 이길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전북이 이제 리빌딩 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 거고 그때는 정점이었고 당연히 저는 2018. 아, 지금 전북이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군요. 아니죠. 더 강해지기 위해서 다른 체제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아니, 저는 볼 것도 없이 2018년이 이긴다는 건 2020년은 2018년보다 한참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전체적인 밀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김신욱 선수도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네. 이재성 선수도 있고 하면 냉정하게 하면 이제는 다시 이재성과 김신욱을 찾아야 되는 전북인 거고 조규성이 이제 몇 년 안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전북의 시나리오니까 농익은 전북과 새로 시작하는 전북과 새로 시작한다고 하면 좀 그래. 어쨌든 전 2018입니다. 아, 슈퍼매치래요. 1999년의 수원과 2020년의 서울. 그래서 이걸 골라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 예상도 명쾌하죠. 말할 필요 없어요. 이런 뭘 예상하고 자신 거 어딨어요. 그래도 제가 그때 올 시즌 프리뷰할 때 말했던 울산이 옛날 팀들과 그래도 비벼볼 수 네. 있는 팀은 사실은 네. 아, 그러네요. 울산이고 이 두 분은 그 울산을 놔두고 서울 전북을 지목을 했어요. 아니, 심지어 아니 물어볼 것도 없대요. 자기가 올 시즌 우승이 왔다고 얘기하고. 예카의 특징이 다양성이니까 저희가 오늘도 사실 뭐 이렇게 다 몰려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 아니 일관성은 있어요. 저는 제가 2020년 프리뷰 때 과감하게 강원을 꼽지 않았습니까? 그 병수볼 단판 승부로 하면 2003년의 성남, 99년의 수원, 2018년의 전북과 해볼 만하다. 리그로 하면은 강원이 밀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병수볼은 누구와 승부를 해야 되냐면 니포 축구와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그 니포 축구는 트로피는 부족했던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병수볼 단판 승부로 단판은 오히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넘어가시죠. 열카? 오늘 눈웃장 주제 다시 돌아가서 세 분의 최후 발언 투표가 걸려 있습니다. 이거 투표가 걸려 있어요. 류블로드. 네. 뭐 반짝 우승도 좋지만 전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걸 2018년에 증명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살짝 빼먹었는데 2019년에 ACL 결승에 갔던 우라와 레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2019년에도 물론 전북이 결승에 못 갔지만 전북만 어나더 레벨이고 어떤 팀을 만나도 자신 있다. 아시아에서 인정받는 2010년대에는 전북이 확실합니다. 레드젠. 일단 우리는 축구를 가슴으로 기억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고 재밌어요. 그렇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가장 굿 풋볼, 뷰티풀 풋볼로 모든 대회를 우승한 유일무이한 팀이었다. 1999년 수원이.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은 얼마 전에 있던 반장선거에서 아길레온이 1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가발을 되게 결정적인 순간에 예. 약간 그 둘리에 나오는 고기를 또 마이콜? 마이콜. 예. 네, 하겠습니다. 저는 신념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언제든 죄를 짓지 않아도 벌을 받을 수 있는 양심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달라져 좋습니다. 좋아하는 팀이 달라져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위해서 여러분 2003년 레알 성남 강력했던 다른 팀들의 외국인 선수들 이 상황에서 큰 차이의 우승을 일궈낸 이 레알 성남에 여러분들의 정의, 양심, 모든 신념을 걸고 한 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선택을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양심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오늘 2020 K리그 시즌 개막 특집 눈웃장 K리그 단일 시즌 역대 최고의 팀은 누구냐? 류블루의 2018년 전북이냐? 레드제민의 1999년 수원이냐? 샤신의 2003년 성남이냐? 여러분 KBS 스포츠 유튜브 페이지 커뮤니티를 통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세 분의 의견에 대한 댓글도 좋고 2020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담은 댓글도 좋습니다.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세 분을 뽑아서 이제 진짜 이 스카우팅 리포트 여러분들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날들이 펼쳐집니다. 5월 8일에 시작하는 2020 시즌 정말 더 뜨겁고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지길 바라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샤신, 레드제민, 류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